여러분, 지난달 마트에서 장을 보셨습니까?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멈칫하셨을 겁니다. 분명 예전처럼 카트에 담았는데 숫자가 이상합니다. 15만 원이던 게 어느새 22만 원입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장 본 것들을 넣으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 샀나? 사치를 부렸나?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입니다. 5천만 원, 1억, 2억. 분명 똑같이 박혀 있는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3년 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그 소중한 돈이 조용히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노후를 지킬 것인가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은행 예금만으로는 부족한가? 둘째,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셋째, 2026년 지금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율 지금 얼마입니까? 정기예금 넣어봤자 연 3%, 잘 나와야 4%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공식 통계로는 연 34%라고 하지만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학은 간단합니다. 이자로 버는 돈과 물가 상승으로 잃는 돈이 비슷하거나 물가가 더 빠릅니다. 결과적으로 통장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제 구매력은 제자리거나 뒷걸음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 보십니까? 미국 금리, 환율, 국가 부채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속내는 같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빚을 갚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거나. 세금을 올리면 국민이 반발합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조용히 돈을 더 풀어서 빚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짜리 가치를 몰래 깎아내는 겁니다. 법으로는 훔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은 특히 한 부류에게 가장 잔인합니다. 바로 은퇴 후 더 이상 돈 벌 방법이 없는 시니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월급 협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연금으로 사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20년 전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본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현금 대신 실물을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이는 타버려도 땅은 남습니다. 계좌의 숫자는 휴지가 돼도 금은 금입니다. 회사는 망해도 좋은 기업의 가치는 살아남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난리지만 우리 같은 어른들에게 금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배당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6,000년 인류 역사에서 금은 단 한 번도 휴지 조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도 독일이 패전했을 때도 금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금의 역할은 부자 만들기가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를 큰 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전체 자산의 10% 부담되면 5%만이라도 금으로 바꿔두십시오.
요즘은 은행에서 골드뱅킹도 되고 KRX 금 시장에서 주식처럼 일지씩 살 수도 있습니다. 집에 현물로 보관하기 불안하면 증권사 금 통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 1등 기업 주식입니다. 주식이요? 나이 먹어서 주식은 무슨?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주식은 위험하다, 도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가 오르면 라면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택시비도 오릅니다. 그런데 라면 만드는 회사, 전기 파는 회사, 통신 서비스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싸도 삽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게 없으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의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따라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한국전력, KT 같은 인프라, 현대차 같은 제조업 1등, 가리고 CJ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생필품 회사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1등 기업, 사람들이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물건을 파는 회사만 사야 합니다. 투기가 아니라 자산 배분입니다. 현금만 통장에 놔두지 말고 일부는 살아남을 기업에 분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요즘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입니다. 뉴스만 보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대출 이자 못 내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거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땅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땅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주요 도시 핵심 지역은 제한된 공간입니다. 돈이 휴지가 될 때 콘크리트는 안 사라집니다. 화폐 개혁으로 숫자가 바뀌어도 내 집 평수는 안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방의 빈 땅이나 수익 안 나는 상가는 위험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빈 건물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꼭 살아야 하는 곳, 일자리가 있는 곳, 교통이 편한 곳. 이런 곳의 아파트는 단기 등락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지킵니다. 지금 집이 있으시다면 함부로 팔지 마십시오. 단기 가격에 흔들려 헐값에 던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집이 없으시다면 무리해서 빚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여유가 있다면 좋은 입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금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주식도 폭락할 수 있습니다. 집도 세금으로 뜯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 빼앗기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나이 70인데 무슨 능력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기가 오면 돈보다 사람이 귀해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은 요리 솜씨, 텃밭 가꾸는 기술, 옷 수선하는 손재주, 아이돌 보는 경험, 이웃과 나누는 마음. 이 모든 게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아프면 가족의 짐이 됩니다. 병원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몸은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하루 3끼 제대로 먹기, 정기검진 빠지지 않기. 돈 아낀다고 건강 망치지 마십시오. 내 몸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은행 예금만 믿지 마십시오. 전체 자산의 10%는 금으로,
1020%는 우량 기업 주식으로, 나머지는 필요한 현금과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은행 가서 골드뱅킹 계좌 개설하고 매달 조금씩 금을 사 모으십시오. 증권사 앱 깔기 어려우시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받아서 삼성전자나 KT 같은 배당주 조금씩 사십시오. 한 번에 큰 돈 넣을 필요 없습니다.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나눠서 사도 됩니다. 둘째, 빚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시면 고정금리로 바꾸는 걸 고려하십시오.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폭탄 맞습니다. 반대로 집 담보로 고정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너무 조바심 내서 갚을 필요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셋째, 당황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뉴스에서 환율 폭등이다, 주가 폭락이다, 난리 칠 겁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좋은 자산을 헐값에 팔면 안 됩니다. 모두가 패닉일 때 침착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넷째, 건강 챙기십시오. 매일 걷고 제대로 먹고 사람들 만나십시오.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이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위기가 올지, 1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6.25를 겪었고, IMF를 겪었고,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준비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끝내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 통장 정리하고 자산 비율 계산해보고 필요하면 은행 예약 잡으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미루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